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시상식이 12월 1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승한 최정구단과 준우승한 오유진 7단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내빈들이 참석했는데요. 후원사인 할인그룹 문경민 전무를 비롯해 한국기원 김영삼 사무총장, 그리고 유근석 한국경제신문 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한 오유진 7단은 트로피와 준우승 상금 700만 원을 수상했고, 종합전적 2대0으로 우승한 최정구단은 우승 상금으로 1,500만 원을 획득했는데요. 기쁘고요. 그동안 멋진 선수들이랑 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좋은 대회 항상 후원해 주셔서 너무 할인과 경제신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래오래 계속돼서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국내 대표 여자 기사들이 참가한 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은 최정 구단을 3회 연속 우승자로 배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가 수보얼 항저우의 우승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1999년 출범한 중국 갑조리그는 올해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을 도입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우승 플레이오프와 강등 플레이오프로 나뉘어 치러졌는데요. 정규리그 상위 8개 팀은 우승컵을 다퉜고, 하위 8개 팀은 을조리그 강등을 면하기 위한 단두대 매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강등 플레이오프에서는 중심 베이징과 선전이 을조리그로 떨어졌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수보얼 항저우가 용원 명성 항저우를 꺾으며 3년 만에 우승컵을 탈환했습니다. 특히 수보얼 항저우의 용병 신진서 구단은 통합전적 15승 3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폐막식에서 진행된 개인상 시상에서는 준우승팀의 딩하오 6단이 MVP, 구쭈하오와 양딩신 구단이 주장상, 커제 구단이 인기상을 받으며 2019 중국 갑조리그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9 제1회 강남바둑협회 장배 압구정 왕중왕전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 압구정기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 강남바둑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국 시작 전 여러 내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지금부터 제1회 강남구 협회장배 바둑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총 48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4인 1조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예선을 펼쳤는데요. 조별 예선을 통과한 선수 가운데 일부는 추첨을 통해 16강에 직행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24강전을 한 차례 더 치러 최종 16강을 가렸습니다. 본 대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 시니어 정상급 기사와 아마추어 최정상 기사들이 참여하는 최고 대회입니다. 상금 규모면이나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결승에서는 지난해 의정부 시장배 시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안재성 선수와 대학 강호 출신 임진영 선수가 격돌했는데요. 안재성 선수가 156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항상 우리 압구정 규원과 압구정 기회를 후원해 주시는 WH선 솔루션 한효영 단장님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제1회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특히 같이 대회를 치러 주신 우리 동료 선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 제1회 강남바둑협회 장배 압구정 왕중왕전은 프로와 아마 강호들이 수담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에서 정관장 황진단, 한국물가정보, 킥스, 화성시 코리오가 1승을 추가했습니다. 12월 12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과 수려한 합천이 격돌했습니다. 전반기 두 팀의 대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이동훈 구단이 결장하면서 영봉패를 당했는데요. 11라운드에서도 이동훈 구단이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정관장 황진단이 서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속기 3국은 유독 일지명과의 대결이 많은 박진솔 구단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박영훈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중후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박진솔 구단의 승리로 정관장 황진단이 1대0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구단과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구단이 맞붙었습니다. 랭킹 9위의 강자 이지현 구단이 바둑의 전설 이창호 구단을 꺾으면서 팀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종훈 3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2007년부터 리그를 뛰어온 베테랑 윤찬희 8단은 최근 4연패의 부진을 겪고하는데요. 신입생 박종훈 3단과의 첫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정관장 황진단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속기 4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안조영 9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승화 8단이 대결을 벌였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6승 1패로 박승화 8단이 앞서 있습니다. 안조영 9단은 중반까지 크게 유리했지만 우세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1승을 추가하며 승부는 다시 2대2 동점이 되었는데요. 승부처가 된 속기 5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4단이 맞붙었습니다. 진시영 7단은 루키 박상진 4단을 상대로 일찌감치 우세를 잡았는데요. 박상진 4단이 거세게 판을 흔들어갔지만 진시영 7단의 빈틈없는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5연승과 함께 6승 3패로 팀 내 최다 승자로 등극한 진시영 7단 덕분에 정관장 황진단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오지명 진시영 7단이 팀을 지탱하는 가운데 박진솔 9단과 윤찬희 8단이 동반 승리하며 목표했던 4승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주장이 빠진 와중에서도 1위 팀을 꺾으며 대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1라운드 2경기에서는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케미칼이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도 패하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포스코케미칼과 1위 등극을 노리는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전반기에는 한국물가정보가 4대1로 승리했는데요. 포스코케미칼의 주장 변상일 구단이 결정한 가운데 속기 3국은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구단과 포스코케미칼의 박건호 4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리그 초반 김지석과 이동훈을 꺾으면서 기세등등했던 박건호 4단은 5라운드부터 연패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상대팀 주장 신민준 구단에게 완패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선제 1승을 거둔 가운데 이국 장고대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이창석 5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용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던 이창석 5단은 이번에도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역전의 달인 강동용 9단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강동용 9단은 8승 2패로 개인 다승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2대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렸는데요. 1국 장고대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최철한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5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안정기 5단은 49위, 최철한 9단은 13위로 랭킹에 격차가 있는 두 선수. 게다가 최철한 9단은 3연승으로 상승세지만 안정기 5단은 시즌 4연패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안정기 5단이 상대를 반집차로 꺾으면서 한국물가정보가 3대0으로 이른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속기 4국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송태곤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허영호 9단이 격돌했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송태곤 9단. 절친한 동료 허영호 9단을 맞아 먼저 승기를 잡았지만 승리로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허영우 구단이 재역전을 거듭하며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한국물가정보가 4대 0으로 승부의 격차를 더 벌린 가운데 속기 5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김세동 6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6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3년의 공백으로 고전하고 있던 김세동 6단, 박하민 6단과의 대결에서 큰 전투 없이 잔잔한 경기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 박하민 6단의 승리로 한국물가정보가 5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9개 팀 중 가장 먼저 7승 고지에 오르며 단독 1위에 등극했습니다. 개인 승수도 31승을 기록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향해 회속 질주 중입니다. (11라운드) 3경기는 킥스와 셀트리온의 대결이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전반기 순위표의 윗단을 차지했지만 최근 3연패의 부진에 빠진 셀트리온과 지난 경기에서 2패 후 3연승의 드라마를 쓴 킥스. 전반기 두 팀의 대결에서는 킥스가 2대3으로 패배했는데요. 1국 장고대국은 킥스의 백홍석 9단과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초반 주춤하다가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백홍석 9단. 이번에도 강력한 돌주먹으로 한상훈 8단을 꺾으며 7승 3패로 상대 전적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킥스가 1대0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가운데 2국 장고대국에서는 킥스의 김지석 9단과 셀트리온의 최정 9단이 격돌했습니다. 2014년 바이링배 본선에서 첫 대결을 펼친 이후 5년 9개월 만에 마주한 두 선수. 김지석 9단은 초반 4기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판을 좁혀나갔습니다. 최정 9단의 장기인 전투를 원천 봉쇄하며 후반으로 승부를 끌고 가는데요. 전 유연하게 처리를 했던 김지석 선수. 네, 벌써부터 4위생을 차지를 하고 네, 최정 선수는 중앙을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바둑이었군요. 네, 포석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포석이 네. 마무리가 됐는데 바둑이 사실 둘 곳이 많이 없어졌죠. 바둑판 자체가 이미 많이 좁혀진 느낌입니다. 전투가 일어날 곳도 별로 없고 그 말인즉슨 최정 선수가 전투력을 발휘할 공간을 김지석 선수가 많이 줄여놓았다. 김지석 선수가 전투를 무서워하는 기사는 당연히 아니지만 네. 상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놓았다는 의미에서 포석은 100이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단단하게. 네. 집으로는 계속 손해보고 있어요. 여기를 그냥 지켰다가 여기 붙이는 수가 나와서 네. 김지석 선수가 정말 참고 다 단단하게만 두다가 이 한 방으로 승리를 이수를 보여주기 네. 위해서. 이번 승리로 김지석 9단은 연패에서 벗어나며 5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킥스가 2대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려나가는 가운데 속기 3국에서는 킥스의 정서준 3단과 셀트리온의 신진서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반기에 리턴 매치로 이루어진 경기. 정서준 3단은 힘없이 패했던 첫 대결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부진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20수 이후부터는 신진서 9단이 경기를 장악했는데요. 초읽기 5개를 고스란히 남기면서 승리한 신진서 9단은 개막 10연승을 올렸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1로 추격을 시작한 가운데 속기 4국은 킥스의 강승민 6단과 셀트리온의 이호승 4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변상일 9단의 대마를 잡고 대역전승의 불씨를 살린 강승민 6단과 세 번째 출전 기회를 얻은 이호승 4단의 대국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호승 4단이 초반 큰 착각을 하면서 승기를 잡은 강승민 6단은 우세를 잘 이어가며 승리했습니다. 킥스가 3대1로 승리를 결정한 가운데 속기 5국에서는 킥스의 윤준상 9단과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새신랑 윤준상 9단의 완력이 조한승 9단의 부드러움을 압도했던 승부였는데요. 유리하던 상황에서 무리수를 든 조한승 9단 덕분에 승리를 거둔 윤준상 9단.
덕분에 킥스가 최종 스코어 4대1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포스코 케미칼과 신진서 구단이 이끄는 셀트리온을 잇따라 잡으면서 후반기 들어 연승을 달린 킥스는 공동 2위에 합류했는데요. 1위와는 한 게임 차이로 포스트 시즌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11라운드 4경기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와 사이버오로가 맞붙었습니다. 순위표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4승 팀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전반기에는 화성시 코리오가 사이버오로를 3대2로 제압한 바 있습니다. 장고 2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5단과 사이버오로의 문유빈 3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전반기 두 선수의 대결에서 최재영 5단은 착각을 범하면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불계승을 거두면서 서력전에 성공했습니다. 연패를 끄는 최재영 5단은 7승 3패를 기록했고 덕분에 화성시 코리오가 선제점을 올렸습니다. 속기 3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홍기표 8단과 사이버오로의 설현준 5단이 맞붙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1승 3패로 앞서는 홍기표 8단이지만 랭킹에서는 설현준 5단이 우위에 있는데요. 이번에도 상변 흑 대마를 잡고 승리하며 팀 승부를 1대1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장고 1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9단과 사이버오로의 송규상 4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농심배 이후 깊은 부진에 빠졌던 원성진 9단은 이번에도 중반까지 크게 뒤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발휘하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KB리그 7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원성진 9단 덕분에 화성시 코리오가 다시 2대1로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속기 5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9단과 사이버오로의 주장 나현 9단이 격돌했습니다. 전반기 승부에서 박정환 9단은 힘겹게 역전승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나현 9단이 팩감을 쓰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수를 강요했을 때도 하나 찔러둔 것이 의미가 있죠. 지금도 걸어갑니까? 바로 패를 결행합니다. 지금도 걸어갑니다. 지금도 걸어가면 여기 끊었다면 무조건 패 걸었네요. 정말 결정적인 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이 뒤로 이렇게 후퇴해야 되는 자세라면 나연 선수가 노렸던 여기 찝고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안쪽에 흑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약점은 뭐 전혀 흑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모양이 되고요. 반대로 이 패를 100이 이겨낸다면 그때는 여기 찝는 게 정말 통렬한 노림이 되면서 흑돌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썼어요. 쉬운 팩감을 놔두고 어려운 곳에서부터 건드려왔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가 갑자기 기웁니다. 근데 저 팩감은 팩감이 됐을 때에도 좀 악수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끝내기로 봤을 때 나중에 100이 이런 데 젖히고 이렇게 처리되고 나서 이런 데 날일자 끝내기 했을 때 이수와 이수 교환 대악수입니다. 왜 악수 팩감부터 썼을까요? 뭐 느낌은 이런 데 젖히는 거 노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막으면 제가 볼 땐 바깥쪽에서 돌려쳐도 좌상의 가치가 더 커 보입니다. 네, 해소합니다. 네, 패를 해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대변화가 생겼고요. 일단 인공지능 그래프로 봐서는 저 형태가 100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의 선택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나연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박정환 9단이 1승을 추가하면서 화성시 코리오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속기 4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과 사이버오로의 홍성지 9단이 맞붙었는데요. 2연승과 2연패를 반복 중인 홍성지 9단. 이번에는 간명하게 판을 이끌면서 승리했습니다. 사이버오로가 1승을 추가했지만 최종 스코어는 3대2로 화성시 코리오가 승리했습니다. 이지명 원성진 9단이 연패를 끊어내면서 혼돈의 4승 대열을 탈출한 화성시 코리오. 5승 5패로 4위에 등극했는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다음 라운드에서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는 포스코 케미칼과 홈앤쇼핑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